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 변동성이 크고 접근하기 쉬운 코인이나 네. 주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대표님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18년도 당시에는 직장인이었고 당시에 월급을 모으면서 내 자산을 불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월급쟁이 분들이 고민하는 거를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월급이라는 걸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월급을 모아서는 절대로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당시에 평균이 한 7억 8억 정도 했는데 내 월급은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씩 모아서 10년 넘게를 모아야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박탈감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랑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변동성이 크지만 투자하기가 쉬운 코인이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고민을 했었고 그 당시 선택했던 저의 기준은 사실 명확했어요. 내 투자금을 잃으면 안 됐거든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했어야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정적인 투자라는 거는 변동성이 크진 않거든요. 변동성이 크지 않고 남들이 투자하기가 껄끄럽고 어려울수록 더 안정적입니다. 우리 좀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이랑 코인 투자하기가 내가 그걸 매수하는 게 너무너무 쉽거든요. 매수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본금 안에서의 금액만큼만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투자가 너무 쉽죠.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 변동성도 심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고 사람들이 몰렸다가 사람들이 빠지고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가격이 또 폭락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 투자하기는 쉬워도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2018년도 19년도에 처음 이제 투자를 어떤 걸 할까 고민하던 시기에 제가 보통의 사람들과는 좀 달랐던 점은 내 투자금을 잃지 않아야 되고 잃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라는 게 뭐가 있을까?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아파트나 빌라를 한다고 했을 때 실거주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막 엄청나게 특히나 빌라는 잘 오르지도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빌라를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고 그럼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면 제값만 유지한다면 이거를 싸게 사면은 좀 더 내가 그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경매 투자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이드 잡으로 부업으로 교육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됐고 결국은 그 교육이 커지게 되면서 지금의 사실 경장인이 있게 된 거거든요. 그 시작점은 되게 단순했어요. 월급을 모으면서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불려갈까? 그러면 부동산인데 이거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돈도 당시에 별로 없었고 제가 투자금 7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금 시드가 700만 원도 없으신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700만 원 정도는 있으실 거고 그 금액으로도 주식으로 시작하냐 코인으로 시작하냐 아니면 경매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금액이지만 뭘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2018년도로 돌아가서 돈이 없다고 부동산 투자를 등지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시작했다면 지금의 경장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업으로 시작할 건지 어떤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시고 그 전제는 기본 바탕은 그 투자가 여러분들의 크지 않지만 소중한 그 작은 투자금을 불려줄 수 있는 건지 불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가져갈 수 있는지 마이너스가 날 위험은 별로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저희 채널에서 그 부업의 방식을 이제 경매로 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경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고 부담감을 가진 거에 대해서 좀 없애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을 2017년도에 국내 영업을 하는 건축 외자재를 파는 회사였는데 그 당시는 진짜 월급 받는 족족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이는 들어가는데 통장 안에 잔고는 거의 그대로였고 내가 모아둔 돈 없이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가서는 내 미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2018년도에 다음 직장 이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투자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투자금이 있어야지만 다음 스텝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모아보자 라고 해서 6개월 만에 모은 700만 원을 가지고 처음 경매 투자를 2018년도 6월에 한 게 저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제가 선택한 게 경매라서 너무 지금 다행이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뭐 남들이 투자하기 쉬운 코인이나 주식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고 제 잔고는 거의 그대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그 당시에 샀던 게 올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놓은 주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좀 변동성 높은 그런 주식이나 코인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2018년도 6월에 제가 경매 투자를 시작한 게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지금 경매 투자로 인생을 바꿔가면서도 그걸 알려주면서 좀 인생을 바꿔갔죠.
있죠. 부업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 선택하는 부업이 당장은 10만원, 2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겠지만 이게 지금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고 5년 뒤에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아니거든요. 경매로 예를 들면 내가 경매 실력을 쌓는 거, 경매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파일을 키워가면은 100만원이었던 게 200만원이 되고 200만원이었던 게 4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업을 선택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뭐 주식, 코인 잘하는 분이면은 이걸 선택해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업으로 내 몸값을 높여갈 수 있냐, 높여갈 수 있는 걸 선택하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 가겠죠. 제가 부업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건 딱 하나예요. 이 부업이 내가 반복적으로 했을 때 월급 이상으로 벌어갈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월급 이상으로 벌어가는 데 있어서 곱하기 배수로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 거면 반대. 그러니까 시간 대비 1시간에 내가 10,000원을 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반복해서 했을 때 5년 뒤에는 예를 들면 1시간에 10만원을 벌 수 있는가, 이런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5년을 하나 10년을 하나 똑같이 시급이 10,000원인 부업이라면 그거는 저는 적합한 부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돈으로 환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체력의 한계가 있고 인간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나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건 제 생각에는 1시간에 10,000원, 뭐 최저 시급이 아니라 1시간에 1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어야 내 인생이 조금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전문가가 됐을 때 1시간에 몸값을 10배, 20배, 100배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부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8년도에 경매 실력과 지금 경매 실력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같은 금액을 벌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 당시에 제가 1시간 투자해서 뭐 2천만 원 벌 수 있는 물건을 봤다면 저는 지금 2억짜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의 실력과 어떤 물건을 보는 속도, 좋은 물건, 돈이 되는 물건을 탐색하는 그런 보는 눈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러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지는 물건의 개수나 어떤 값어치도 다르겠죠. 그런 것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부업인지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강서구 화곡동 시향그린빌 303호가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취득했던 부동산이자 제가 첫 번째로 경매로 낙찰받았던 물건입니다. 저의 생애 첫 주택이에요.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얼마에 받았냐? 1억 2,300만 원에 받았어요. 입찰은 2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당시에 1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억 5천짜리를 1억 2,300, 요즘은 너무 흔한 케이스죠. 근데 제 인생이 어디서 바뀌었냐면 이 1억 2,300만 원이라는 물건을 받음에 있어서 제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700만 원만 있어도 이 물건은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1억 5천짜리를 1억 2,300에 샀기 때문에 대출이 80%가 나왔고 저는 당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신용대출까지 끌어오면 대출 활용이 같이 가능했습니다. 레버리지, 대출이 100%가 나오는 거예요. 신용대출까지 합쳐서. 그래서 제 투자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묶인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매도 차익을 일단 2,500을 확보를 했고 지금까지 이거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물건의 시세는 한 2억 초반 정도가 되거든요. 묶인 돈 없이 8천만 원을 벌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수익률로 보면은 정말 무한대인 거고 저는 이걸 통해서 와, 내가 꼭 돈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우량한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방법을 몰랐을 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경매라는 기술인데 경매라는 거에 대한 선입견을 좀 제거하고 그리고 빌라에 대한 선입견을 제거하고 나면 이런 기회 시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이제 재테크로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런 경매라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모아둔 돈 없이도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저는 이걸 갖고 갔지만 지금은 갖고 가실 필요도 없거든요. 이런 거를 단기로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채널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영상들을 보시면서 본인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은 좀 더 심도 있게 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받음으로써 돈을 번 게 아니라 인생을 배웠어요. 꼭 투자금이 있어야지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경매라는 걸 활용하면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구나. 내 돈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겠구나. 돈을 번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 돈이 안 들어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안정적인 투자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몇 채 정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일단 보유한 게 19채고 요 중에서는 이제 제가 뭐 장기 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국가에 이제 이거는 임대 주겠습니다라고 등록한 것도 섞여 있고 경매로 낙찰받은 것도 섞여 있습니다. 임대를 주겠다라고 등록한 부동산들은 보유 가치가 높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많아서 다행히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세법, 지금 대출 규제 상황 속에서 이 방법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2018년도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 2018년도부터 20년도에 취득한 것만 등록을 해놓고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것들은 다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2018년 19년도와 지금 2026년도의 세법과 대출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제 다주택자에
주택자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없었어요. 취득세 중과도 들어가고 뭐 주택이 많으면 대출도 안 해주고 재산세도 올린다고 하고 여러 가지 다주택자를 향한 그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하냐 안 하냐 하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어떤 세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보유를 하면 안 된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어쨌든 다주택자가 많이 없어야 일반 소시민들이 내 집을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이제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은 절대 추천하지 않고, 저는 당시에 규제가 없을 때 그리고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혜택들을 많이 줬었어요. 그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전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지금 경장인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겠다? 맞지 않습니다.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단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랫동안 갖고 가시지 마시고, 왜냐면 주택수가 많아지면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오니까 웬만하면 저는 경매로 싸게 취득을 해서 지금 싸게 산 만큼만 먹고 엑시트를 하시고 이런 걸 반복해서 시드를 불려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즉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시드, 투자금을 불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3억 4억 정도의 투자금을 만드시면 그때부터는 좀 유의미한 보유 가치가 있는 좀 서울권의 아파트 이런 것들도 뭐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충분히 3, 4억 안에서 뭐 신축급은 못하겠지만 서울의 아파트 한 10억 정도의 물건들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10억 정도 아파트면 보유 가치가 있겠죠.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타 매도가 가능하려면 물건을 애초에 싸게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매수보다는 경매가 훨씬 더 적합한 방법일 수 있겠죠. 제가 앞서서 이제 어떤 부업을 선택하냐에 따라 저의 인생 5년 뒤가 바뀔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경매로 인생을 바꿔왔고 저한테 배우신 수강생분들이 경매로 인생을 바꿔가고 실제로 퇴사를 하시고 매매 사업자로서 단타 매도로 반복해서 월급의 2배, 3배 이상 벌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수강생분들의 경매로 인생을 바꿔가시는 분들의 사례들을 저희가 여기 카페를 통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 받았어요, 매도했어요 게시판에 저희 뭐 낙찰 받은 거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팔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는데, 경매를 배우셔가지고 경매 투자도 하지만 본인이 약간 스타일링에 또 관심이 많으셔서 집 꾸미는 그런 사업을 또 개업을 하셨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단타 매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4개월이 채 안 되게 매도를 하셨어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경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1억 8천에 받아서 2억 4,500에 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세전으로는 한 6,300만 원 정도의 매도 차익이 있고, 뭐 세금이나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떼고 났을 때도 4,300만 원이 남아요. 매도 차익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냈습니다. 한 65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셨고, 총 투자금이 3,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3,600만 원을 투자해서 4,300만 원을 버셨기 때문에 150%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셨고, 순수익으로 4,300만 원이면 남들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요거 한 채로 2달이 안 돼서 요거를 파셨는데 들어간 시간 자체가 거의 뭐 직장인으로 치면은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한 일주일 출근한 정도의 시간. 그 나머지 그러면 1개월은 뭐냐, 거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매물 내놓고 연락 기다리는 시간. 전화 오면 그냥 지금 계약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정도 얘기하는 정도지 시간 소요가 엄청 안 들어가는데 번 금액은 4,300만 원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벌어 가셨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매도 사례들이 뭐 3월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는 거는 이제 브로그에 우리 임장 멘토로도 활동하고 계신 멘토님께서 개봉동에 있는 물건 4층짜리 물건을 1억 9,700에 받아서 2억 8,300에 매도하셨습니다. 세전 매도 차익이 8,600만 원인데 4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고요. 세후로 5,800만 원을 남겼어요. 근데 이분은 투자금이 자기 자본이 많으셨기 때문에 대출 없이 받으셔가지고 매도하셔가지고 28%의 수익률인데, 대출이 안 나와서 못 받은 게 아니라 대출을 의도적으로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받으신다면 수익률이 거의 뭐 200%, 300% 넘어갈 거기 때문에 경매라는 선입견과 빌라라는 선입견을 제거하고 나면 여기서 수많은 기회가 열리거든요.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건 정말 흔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게 3개월, 4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거면 2개월, 3개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투자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부업으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일주일 일할 시간에 내가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월급의 한 수십 배 벌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매 투자를 꼭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도 경매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 투자라는 게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보고 메리트를 느껴서 하는 겁니다. 부업으로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시드를 크게 불려갈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튜브 딸깍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경매는 바뀌지도 않아요. 지금 배워놓으면 10년 뒤에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나 다른 뭐 블로그 이런 거는 알고리즘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계속 결국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경매는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법원이 안 바뀌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지금 배운 걸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무료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무료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경매에 대해서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